빵은 항상 고민인 게 계속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제과나 이제 제빵에 대해서는 이제 막연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직원을 많이 고용해서 하자니 인건비, 임대료. 이슈가 되는 게 인건비 문제가 있는데요. 직접 해서 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였어요, 저는. 계속 망설였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 시원하게 알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간편하면서도 맛도 먹음직스러웠고 또 먹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다르다. 제가 테스트했을 때 제일 맛있었던 여러 사장님들이 프랩이라고도 알려주고 뭐 유사장이라고도 알려주고 유대표라고 알려줬는데 이거 어디서 받는 건지 이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개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프랩 대표님이 이제 알게 됐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발효가 먼저 되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꺼내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내려와 주신 MSS 인터내셔널의 김하종 대표님이 운영하신 카페에서 저희 프랩의 제품들을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많이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맛있는 것도 즐기시면서 나중에 메모도 하시면서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한 열 몇 군데 거를 제가 소금빵부터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몇 군데 추천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천한 곳이 다 이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서울 주변에서는 그나마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제일 생지 중에서는 좋다고 해서 그때부터 연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판매 유통도 같이 하고 있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나마 괜찮은 소금빵 업체 대표 유종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처음에 연락을 주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물어봤는데도 여기고, 여기다 물어봤는데도 여기고, 여기다 물어봤는데도 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드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입맛에 안 맞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생지로 구울 수 있는 소금빵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국내에서는 그래도 제법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월 4, 5만 개 정도 나가고 있고, 좀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아도 손님들이 찾는 맛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이제 지금 매출에 좀 정체기가 왔다던가 아니면 더 치고 나갈 방안을 위해서 여기 모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수업이니까요. 한번 일단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로는 잠시만요. 저희가 보여드릴 이제 지금 생지는 두 종류인데요. 사실 이제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소금빵이고 소금빵 플레인이랑 먹물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도우라고 제가 이거 미리 좀 해동을 해놨는데 이렇게 그냥 100g짜리 둥글려 놓은 식빵 반죽 같은 반죽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닐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죠. 직원을 한 명을 덜 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말 안 듣고 저희 생지는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고요. 밥 안 줘도 되고요. 연장수당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소금빵 먹물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들 끝나고 오셔서 피곤하니까 제가 막 발효도 해놓고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해동이기 때문에 일단 녹은 반죽들을 다 돌려가면서 만져보고 그거는 뭐 구워서 또 드릴게요. 만져본 거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화이트 도우를 이용해서 지금 저기 깔려있는 치즈번이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 말고 이렇게 식빵 저희가 오늘 이 오븐 제가 오븐은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철판을 잘못 준비해서 모양은 좀 이런데 이런 식으로 식빵 만드는 방법까지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오늘 생지로만 해도 소금빵 2종류, 화이트도우 하나, 그러니까 식빵 하나, 치즈번 하나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 4개죠. 메뉴 4개인데 자, 플레인 소금빵에다 갈릭 소스 바르면 메뉴가 하나 더 늘어나죠. 네, 그럼 5개. 그 다음에 거기다 블루베리 크림 넣으면 6개. 그 다음에 먹물에다가 뭐 치즈 좀 짜주면 7개. 그 다음에 저 치즈번만 해도 지금 3가지니까 메뉴가 10개. 치즈번 3가지인데 보통 제가 교육을 하고 가면 그 한 다다음 달 가면 메뉴가 8가지가 돼 있어요. 막 불닭 소스 넣고 볼케이노 소스 넣고 막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막 진짜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자, 거기다가 식빵도 제가 오늘 그냥 메뉴 짜다가 나온 게 바질 토마토 하나, 저희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올리브 롤치즈 하나, 그다음 밤식빵 하나, 그다음 플레인 우유 식빵 하나 이렇게만 해도 4가지요. 그러니까 이 생지로 갖고 한 10가지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제가 매장을 운영할 때 이 도우 하나 갖고 메뉴를 한 10가지씩 했어요. 자, 이 10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매출이 그만큼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한 번쯤 지금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커피만 하는 매장인데 우리 매장에서 빵 냄새가 나면 어떨까? 예, 알바생들이 몰래 봉지에 뜯어 나오는 빵이 아니라 진짜 갖고 온 빵이 나왔을 때 우리 매장은 어떨까라는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뉴로 일단은 자, 소금빵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소금빵은 이렇게 2가지 정도가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해동입니다. 해동. 자, 이 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생지뿐만이 아니라 어떤 냉동 생지를 쓰더라도 정확한 이 방법으로 해동을 하면은 제품 나오는 퀄리티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생지가 뭘까요? 무발효 크로아상 생지가 제일 편하게 쓰는 생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지를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해동 60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면 사실 발효를 하는 게 맞죠. 무발효 생지는 일반 생지보다도 한 20-30%가량 비쌉니다. 근데 그 해동도 그냥 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저온에서 천천히 해동을 했을 때랑 그냥 실온에서 1시간 꺼내놓은 해동의 방법은 전혀 완전 달라요. 예, 나오는 볼륨이 다릅니다. 혹시 지금 무발효 크로아상 생지 쓰시는 분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다 저희 고객들이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 크로아상 같은 경우는 해동을 잘못하게 되면 나오는 게 볼륨감이 없고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상까지가 이게 해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효든 구울 때든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의 녹는 점이 비슷해야지 발효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생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밖에는 얼어 있고 밖에는 녹았는데 안에는 아직 얼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는 발효가 먼저 되고 여기는 발효가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나왔을 때 빵이 떡진다던가 굉장히 맛없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의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대표님, 요거 생지를 그냥 하나씩 다 꺼내서 만져보시게끔 좀 나눠주시겠어요? 자, 요거는 제가 아침부터 와서 해동을 한 생지인데요. 만져보셨을 때 중요한 게 안에까지 말캉말캉하게 녹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먹일 테니까 편하게 만져보셔도 돼요. 네. 네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생지가 심지까지 녹아있는 이 느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손에 많이 달라붙으면 손에 물을 묻힌 다음에 만지면 제일 좋아요. 예, 수제비 뜰 때처럼. 예. 어떤가요? 안에까지 잘 녹았죠? 안 녹았어요? 조금 심지가 있어요? 그럼 그거 오늘 잘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잘 녹을 때까지. 예, 아까 전에 이게 너무 녹을까봐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녹는 정도 포인트를 했을 때 제일 좋은 게 0도에서 1도로 냉장고에다 전날에 넣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예, 0도에서 1도 정도의 냉장고에 전날에 꺼내 놓으면은 아침에 왔을 때 발효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해동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 발효를 시작하시면 제일 좋고 내가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발효기에 넣으면 좋은데 자, 여기서 그럼 루틴을 하나 만들면 좋죠. 저희가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날에 마감하는 알바한테 내일 쓸 소금빵 10개를 꺼내놔줘.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픈하는 직원한테는 오픈 시작하기 전에 그 10개를 팬에 깔아서 발효기에 넣고 오픈을 해줘. 하면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전날에 마감하는 직원한테 냉장고에 생지 꺼내놔. 오픈하는 직원한테 오픈 시작할 때 생지를 발효기에 넣어놓고 시작해. 그러면은 딱 오픈 준비가 끝나면은 발효가 딱 돼 있겠죠. 그러면 그 빵을 넣어놓고 오븐을 딱 중간쯤 구웠을 때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이제 손님한테 5분 뒤면 갖고 온 빵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기다렸다 사갈게요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열고 나서 매장에 빵 냄새와 커피 냄새가 가득 차고 매장 문을 열어놓으면은 손님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제 이론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바쁠 때 대형 매장이라든지 평수가 있는 매장들은 제가 약간 이거 말장난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는 바쁜 타임에 꼭 빵을 구운 다음에 갖고 나가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이렇게 갖고 나가세요. 그러면 손님들이 갓 나왔나 봐 하고서는 미친 듯이 사갑니다. 예. 이 과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그냥 뭐 3,500원, 3,800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늘겠어. 커피 한 잔 더 팔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매일 30개를 구우셔서 3,800원의 가격 설정을 하시고 3개의 만원 행사를 하세요. 그럼 3,33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30개를 10세트를 파시면은 어쨌든 매출이 10만 원, 한 달이면 300 정도가 늘어납니다. 예. 보통 제가 매장 다녀보면은 15평대 매장들은 한 달에 1,200에서 1,600 정도가 나오죠. 근데 이거 빵 하나 늘려서 매출이 300만 원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렇게 팔았을 때 남는 빵들은 냉동실에 얼려 놓으신 다음에 그게 한 100개가 넘어가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방문해서 그 빵들을 활용하는 레시피들을 한번 더 교육을 해드릴게요. 예. 생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버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거를 막 억지로 오래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맛있게 샌드위치를 만들든 크림을 채우든 뭐 소스를 바르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구매율을 늘려서 폐기율만 줄인다고 하면 생지 영업에는 실패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2차 발효 같은 경우는 이제 32도에서 35도 정도의 습도 80% 조건에서 생지가 1.5배에서 2배 정도 부푸는 걸 추천드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데크 오븐은 없을 건데 데크 오븐은 1.5배고 컨벡션 오븐에 구우실 때는 약 2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빵을 하나 이렇게 들어 올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들고 있던 쪼물거렸던 그 생지가 이만해집니다. 예, 요 정도 사이즈를 기억을 하세요. 자,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오븐에 들어갔는데 오븐에 들어가기 전과 후의 크기가 똑같으면은 발효가 많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왜냐면은 이게 반죽 상태에서 오븐에 들어가서 조금 이렇게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부풀지 않고 모양이 똑같다고 하면 과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효를 잘 못 맞추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하시면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소금빵 같은 경우 소금빵 전용 팬 같은 걸 구매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비싸니까 하나만 구매하셔서 그걸 가이드로 잡으시면 돼요. 자, 왜 제가 이 소금빵 하나 갖고 이렇게 떠드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혹시? 아니요. 소금빵은 설명할 게 없어요. 소금빵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봉지를 뜯는 겁니다. 예, 지금 아까 전에 성형까지 다 돼 있죠. 그냥 그 녹으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철판에다가 6개 올려서 발효기에 넣고 구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그냥 팬닝해서 발효기에 넣고 아까 말한 것처럼 1.5배에서 2배가 부풀면은 오븐에 넣으면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이제 보통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매장에서 구매하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장에서는 다 이 정도 사이즈의 오븐을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오븐을 고르실 때 딱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나입니다. 물론 이걸 사면 좋겠지만 이걸 많이 못 사게 되면은 오븐 팬 속도가 조절되는 모델을 사세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1단, 2단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따가 한번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한번 작동해 보시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2단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1단으로 바꾸면은 팬 속도가 확 떨어집니다. 소리가 줄어들어요. 자, 지금 완전 줄어들었죠, 소리가. 예, 거의 안 나죠. 이렇게 구워야지 빵은 터지지가 않아요. 네, 그러고 머랭 쿠키라든지 작은 구운 과자를 하셨을 때는 이 모드가 있고 없고 차이로 제품의 퀄리티가 많이 바뀝니다. 사실은 요즘에 최신에 나온 모델들은 다 이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븐을 여기가 아니라 딴 데 가서 샀는데 이거를 만약에 물어봤을 때 대응을 못하면은 거기는 좀 연식이 있는 모델이나 굉장히 저가 모델밖에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바로 김하중 대표님에게 전화드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치즈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소금빵은 제가 지금 발효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 발효 크기는 꺼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도 식빵이 먼저네요. 식빵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식빵 보시면은 자 여기 되게 이쁘게 나와 있죠. 자, 식빵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 다른 거 고민하실 게 없습니다. 내용물을 뭘 넣을까?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상권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팔아야 될까라는 고민만 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에는 뭐 여성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토마토랑 바질, 치즈, 올리브 이런 거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학생들이 많다. 뭐 이러면은 조금 더 달달한 뭐 블루베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 우리 동네는 좀 어르신들이 많다. 그러면 밤식빵, 뭐 무화과 식빵 이런 것들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하나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식빵 같은 경우는 한 개로도 가능은 한데요. 지금처럼 좀 볼륨감 있으시면 1.5개 정도가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그 1.5개를 꼭 무게를 굳이 다 맞추실 필요는 없고 감으로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하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빵 반죽이 있죠. 식빵 반죽, 네, 화이트도우 반죽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말랑말랑할 때까지 녹여놓으면 돼요. 소금빵보다는 이것은 모양이 망가져도 다시 쓸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제가 한번 3개 정도를 꺼내 보겠습니다. 이 반죽 3덩이면은 2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 사이즈면은 그냥 뭐 스크래퍼가 있으시면은 뭐 이렇게 그냥 절반 뚝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뭉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양이 이쁜 것들은 그냥 이렇게 겹쳐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쪼물쪼물 정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밀대나 덧가루 같은 거 이용하셔서 자, 이렇게 그냥 길게만 밀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으시죠? 자, 못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늘려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보통 무화과, 뭐 바질, 올리브 뭐 넣고 싶은 거 다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팔아봤을 때는 바질하고 토마토가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무화과. 예, 요거는 이렇게 다 잘라져 있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자른 거고요. 자, 여러분들 무화과 쓰실 때 그냥 쓰지 마시고 무화과 전 처리해서 쓰시는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흑맥주를 넣고 끓이는 거, 하나는 레드와인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끓이셔도 되고 재워 놓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 그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럼주도 괜찮고요. 그냥은 쓰지 마시고요. 쓰실 때 그리고 꼭지 꼭 따서 쓰시고요. 거기에 나중에 먹었을 때 굉장히 이물감이 되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화과는 보통 그 레드와인에다 설탕 넣고 하시면 굉장히 많이 될 건데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사실 때 그냥 조리용 와인 쓰셔도 돼요. 예, 너무 막 비싼 거 쓰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아니면 럼주 같은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게 요건 저는 믹스베리를 좀 주문을 했는데 블루베리, 건블루베리 쓰시면 좋아요. 보통 블루베리 쓰실 때 잼 형태로 많이 쓰시는데 성형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베리 형태로 쓰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뭐 베리가 박혀서 나오니까 이건 지금 제가 전 처리를 안 해서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베리 같은 경우는 베리 1kg에 럼주 100g. 네. 럼주는 굳이 비싼 거 쓰지 마시고 그냥 퐁당럼 같은 거 쓰시면 돼요. 네. 그거만 써주셔도 충분히 쓰시는데 문제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건 전처리 안 한 겁니다. 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선물 챙겨오느라 제가 진짜 한여름에 약간 산타 할아버지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예, 많이 챙겨왔으니까 요거는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아서 자, 이렇게 말면 끝이에요. 이러면 식빵 끝. 그러면은 여기다가 틀에다가 넣고 살짝 눌러준 다음에 1시간 정도 80%까지 팬 올리시고 나중에 다 구워지면 다 발효가 되면은 165도에 15분에서 17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거 구운 건 색이 약한 이유가 바닥에 내려놓고 구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철판에다 올리시면은 큰 문제 없이 나올 거예요. 자, 2번째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를 만약에 소비가 좀 될 것 같거나 이번 주말에 장사가 좀 많이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성형해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돼요. 덮어서 마르지 않게. 그러면 냉장고에서 천천히 크겠죠. 그럼 다음날 발효를 조금만 해도 돼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로 만들어서 얼려서 쓰셔도 되는데 사실은 완전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 반죽의 컨디션이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을 때 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전날에 소일거리처럼 만드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오셔서 쓰면 되는데 한 개로 일단 테스트 해보세요. 왜냐면 냉장고가 이게 제상 모드가 들어가거나 냉장고가 성능이 좋지 않으면은 발효가 너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팬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아침에 왔는데 팬 높이 80%까지 됐다. 그러면 냉기만 살짝 뺀 다음에 넣으셔도 큰 문제가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또 올리브 치즈를 하나 해볼게요. 자, 올리브 이렇게 2숟갈. 자, 치즈 같은 거 쓰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 전문 매장이면은 뭐 롤치즈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서 쓰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재료를 많이 구비하지 마세요. 있는 재료들로만 충분히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치즈를 넣으시고요. 혹시 여기 대표님 여기 셀플러스 세미나도 자주 하시나요? 혹시 셀플러스 쓰시는 분들 중에 베이커리 세미나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 세미나를 보시면은 제가 나오니까요.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네. 아니 아까 보니까 셀플러스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서 거기서 제가 한 작년까지는 베이커리 세미나를 거의 제가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베이커리 관련된 레시피를 보시면은 아마 제 사진이 세미나 이런 게 막 박람회 게 많을 거라. 예. 그래서 막 그렇게 어설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좀 막간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면은 끝이죠. 만약에 이 팬도 사기 싫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치즈를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여러분은 당연히 매장에서 하실 때는 그릇에다가 평평하게 쓰시면 좋습니다. 이거 혹시 오해하실 건데 이거 물이에요, 물. 네, 새 거에다가 담은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치즈를 자, 이렇게 묻히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게 지금 좀 찌그러졌는데 이렇게 찍어서 하면 이렇게 나와요, 표면이. 예,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더 이쁘게 우리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에멘탈 치즈 추천드리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있는 재료 갖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가 비좁잖아요. 그리고 다 재고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들은 그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자,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1.5개의 크기잖아요. 지금 저기 매장 여기 들어오시면 벌써 피자 같이 생겼던 빵 있죠. 저게 한 개의 분량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마지막 또 이게 할 건데 잠시만요. 자, 요거 뭐 마무리 좀 할게요. 자, 해동내 화이트도우 생지를 밀대로 넓게 편 후 각종 필링을 밀착되게 골고루 올립니다. 자, 근데 저희는 1.5개로 했는데 한 개로 해도 모양은 어느 정도 나와요. 볼륨 차이예요, 볼륨 차이. 1.5개일 땐 80%, 그 다음에 한 개일 땐 50% 정도 팬딩 하시면 돼요. 그럼 좀 낮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의 매력이 있고 한 개를 하실 때는 차라리 길게 피셔서 길게 이렇게 보트 형태로 만드시면은 한 개 분량인데도 굉장히 풍성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절 접기 팬닝인데 3절 접기로 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루프 형태로 마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성형하는 게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 원루프 식빵이라는 영상을 좀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두 개 중에 하나, 뭐 저희 그 냉동빵집 채널 아니면은 원루프 형태의 성형 방법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식빵을 시작을 하실 거면은 최소한 3가지에서 4가지 메뉴를 하실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가지를 만들면은 손님들이 되게 재미없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작전을 하나 짜볼게요. 자, 이 부분은 감독님 나중에 영상 좀 잘라주세요. 이거 소비자들이 알면 안 되니까. 자, 필링이 들어간 거랑
기본으로 하시면 우유 식빵으로 하셔야 돼요. 반죽에 우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식빵을 4가지에서 5가지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다 우유 식빵, 플레인 식빵을 하나 넣으세요. 근데 가격을 다 똑같이 넣으세요. 아니면 100원에서 200원 정도만 낮춰놔요. 그래서 결국에는 플레인 식빵을 많이 나가게 해서 플레인 식빵 10개, 나머지 빵들은 한 3, 4개만 준비를 해서 플레인 식빵이 많이 나가게 하세요. 그러면은 원재료율이 확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가격인데 여긴 충전물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팔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빵도 그렇게 파셔야 돼요. 나중에 남은 빵들을 냉동고에 넣어놨다 다음날 베레이션을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상온에 뒀다가 딸기 크림이든 망고 크림이든 뭐 크림 짜주시고 뭐 갈릭 소스 바르고 뭐 어니언 크림이든 양파 크림, 대파 크림 다 짜주신 다음에 그 변형 메뉴를 만들어 주시는데 결국에는 플레인을 이만큼 쌓아놓고 팔아야 돼요. 왜냐? 남이 만들어준 생지잖아요. 제가 땀 흘려서 만든 생지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파셔야 되니까 편하게 팔 수 있는 마진율 높은 것들을 공격적으로 파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세트 상품으로 만드셔가지고 뭐 아메리카노 플레인 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사람들이 플레인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유 식빵이 나갈 거다라고 하면은 오뚜기 딸기잼이 조그만 거 있죠. 그거 하나 껴주세요. 그냥 서비스로. 그거를 매대 앞에다가 이렇게 쌓아두시고 식빵을 사가시면은 딸기잼 이거 하나 잼 서비스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그 하나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시는 손님은 그 잼을 1,000원에 사게 하세요. 예, 그 1,000원 정도 잡아놔야지 주는 사람도 나 1,000원 정도짜리 주는 거야 라는 느낌이고 받은 사람도 1,000원짜리 받은 느낌이 나고 그거 모자르면 더 사 먹거나 다음에 오신 손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잼 맛있으니까 2개 더 주세요 해서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지도 중요한데 장사를 하셔야 되니까 요게 빵 굽는 거는 여러분들 2, 3번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파시는 게 중요하니까 요 부분은 꼭 만약에 식빵을 파신다고 하면 꼭 참고해서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2차 발효 80, 90%까지 나왔고요. 굽는 방법은 데크오븐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쓸 일은 없고 자, 165도에서 170도 정도로 굽는 시간은 17분에서 25분인데 17분은 플레인 기준이고요. 점점 시간이 늘어났을 때는 뭐 때문에 늘어날까요? 수분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넣는 이 재료가 조금 수분감이 많은 것들은 온도를 살짝 낮추고 좀 더 끌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에 빵이 쪄지듯이 익으니까 굉장히 맛이 없을 수도 있어서 만약에 수분량이 많은 재료 같은 경우는 채반에 걸러서 조금 수분을 뺀 다음에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식빵 이렇게 끝났죠. 지금 오늘 소금빵, 식빵 이렇게 2가지 했는데 식빵 성형을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성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식빵 성형할 때도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이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매장이면은 손님들이 바쁠 때 꼭 그 일을 하세요. 많이 올 때. 우리 직접 만들어. 이거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죽을 미리 이렇게 꺼내놓고 반죽 봉지 뜯는 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꺼내놓고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해서 비닐만 덮어 놓으세요. 한 11시 50분 정도에. 그럼 12시부터 막 손님이 오잖아요. 그 알바한테 손님 받게 하고 대표님들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식빵 이렇게 마세요. 예, 그렇게 해놓고 넣어놓으면은 여기 식빵을 직접 만드나 봐가 돼요. 진짜로. 예. 근데 사실은 맞잖아요. 반죽만 안 치는 걸 직접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굳이 숨기지 마세요. 저희랑 보통 미팅하는 프랜차이즈나 이런 대형 카페들 매장 대표님들 하신 얘기가 직원들이 뒤에 가서 봉지 뜯어서 디저트 빼는 게 진짜 꼴보기 싫대요. 직원들도 떳떳하지가 않은 거야. 이걸 팔면서도 이걸 봉지 뜯어 내 해동해서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노력을 해서 지금 이렇게 배워와서 시간 내서 배워갔는데 왜 그걸 숨깁니까? 보여주세요. 예. 그러고 막 소금 뿌릴 때도 딱 앞에 놓으시고 이렇게 멋있게 좀 뿌리시고 소금을 뿌리실 때는 끝에서 끝까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뉴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네. 자, 여기 치즈번이다, 치즈번.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주력으로 미는 메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박람회 나가서 거의 하루에 150에서 200만 원 정도씩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하나에 5,000원 정도에서 비싸게 파는 대형 매장들은 6,800원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6,800원에 팔면 안 먹을까요? 다 먹습니다. 하나에 5,000원에도 먹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1.5개짜리랑 봐도 볼륨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만드는 거 보면은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다음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치즈를 쓰시는데 치즈를 쓰실 때는 꼭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세요. 냉동 상태로 쓰시게 되면 잘 안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치즈를 이렇게 부어 주시고요. 자, 요게 얼마나 쉬운지 이따가 여기 대표님들 두 분의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치즈를 이렇게 얇게 펴주세요. 자, 치즈를 얇게 펴주는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두껍죠. 이렇게 얇게 펴주세요. 이 얇게 펴주는 이유가 두꺼운 상태로 찍으면은 어차피 치즈가 떡져서 내가 많이 줬는지 안 줬는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게 떡지니까 굉장히 손해 봅니다. 그래서 얇게 주신 다음에 자, 반죽을 뭐 위아래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반죽을 여기다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누르는 윗부분이 바닥이에요. 윗부분 여기다가 치즈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윗면이고 이게 바닥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놓는 이유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닥도 치즈가 이렇게 눌러볼게. 요게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누를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벌어지게. 그러면은 이렇게 치즈가 딱 묻고 커지죠. 자, 그러고 팬닝 하면은 끝. 이렇게 하고 발효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토핑만 올려주시면 돼요. 미리 토핑을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놨다가 오늘은 조금 남자 손님이 왔네. 그럼 페페로니 좀 더 올리면 되고, 오늘은 애들이 많네. 그럼 콘 더 올리면 되고, 오늘은 여자 손님들이 왔네. 그럼 올리브 더 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이즈는 맥시멈 4개 정도, 그 다음에 미니멈은 3개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3개 정도만 해도 훌륭히 나오니까요. 3개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혹시 이거 나와서 한번 찍어보실 분 계시나요? 해보고 싶으신 분? 없으면 대표님이 해야 되니까 빨리 손 들어주세요. 대표님 한번 가능하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한번 찍어보십니까? 한번 해보시죠. 반죽을 만든 지 한 7년 됐습니다. 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 위에다가 치즈 그렇죠. 또 올려주시고 쭉 누르면서 손가락을 펼쳐주시면 돼요. 누르면서 손가락을 펼치시고 그렇죠. 이거 잘 나왔습니다. 자, 해서 떼서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이게 이게 위에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좀 차이는 있는데, 자, 요거는 좀 넓게 펴지고 이거는 좀 볼륨감 있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구워보면은 장단점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커 보이게 하려고 넓게 찍다 보니까 볼륨이 없는데, 요렇게 도톰하게 하면 나중에 빵실하게 나와서 그거는 또 그거대로의 좀 매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매장 스타일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빵 같은 경우는 페페로니 같은 경우는 스위트 칠리 소스를 뿌린 거고요. 콘 같은 건 원래 마요 소스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그 마요 소스는 제가 레시피를 따로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그때 발라서 해보시면 되고, 올리브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러플 오일 같은 경우는 요거 스프레이로 그냥 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스위트 소스는 요거 셰프원 핫스위트. 근데 요게 좀 매워요. 그래서 동네에 애기들이 많으면은 몬스위트 쓰시고요. 좀 어른들이 많으면은 요거 쓰시고. 왜냐면은 이게 맥주에 그렇게 좋아요. 이게 저희가 맨날 싸서 먹는데 아마 나중에 좀 맥주를 판매하시는 업체들은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살짝 이렇게 눌러서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만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자, 엄청 쉽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매장에다가 그냥 아침에 오셔서 꺼내서 한 5분, 10분 만에 한 3판 찍어서 넣어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픈 준비하시면 돼요. 만약에 진짜로 이게 막 직원들이 불평불만을 가지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일찍 나오셔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직원들은 좀 묵살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묵살시키기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김하정 대표님께 드렸으니까 그 직원들 묵살시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면은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꼭 잘라주세요. 다른 자료가 아니라 그 노무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좀 준비해서 그거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왜냐면 지금 노무법이 바뀌면서 조금 이제 알바생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매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생지 교육을 가면은 생지 얘기보다 직원 때문에 힘드네, 알바가 그만뒀네, 뭐 근로계약서 때문에 문제네, 이것 때문에 상담을 더 오래 해요. 빵 얘기는 한 10분 하고 그 얘기가 한 50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막 빵을 얼마나 싸게 팔고 어떻게 팔고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지금 오셨을 때 이제 빵은 좀 한번 먹어보시고 조금 차가운 거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빵 이거 시식 잠깐 하는 동안에 요거 발효기에 넣어놓고 좀 발효된 빵 갖고 오고, 지금부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좀 일단 진행을 하다가 또 한번 정리하고 이런 시간 가져볼게요. 원래 이게 제가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메뉴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말로 떠들기 시작하면은 머릿속에 각자 맛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먹고 시작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들도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할 때는 한번 시식회를 한번 하세요. 예. 그게 아마 오늘 어쨌든 10개씩 샘플을 가져가시니까 나중에 주문해서 10개 정도는 내가 잘라서 그냥 뿌리겠다, 자신 있다,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하시면은 굉장히 좀 자극이 될 거고요. 어쨌든 지금 변형 메뉴를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메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깔아놔도 되는데 3개씩 끊어서 엔트리를 돌리는 것도 좋아요. 뭐 치즈버는 이거로 3개를 시작해서 좀 안 나가는 거 하나 빼던가, 아니면 하나 추가해서 4가지. 그래서 그 마지막 4번째는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셔서 계속 이 매장은 메뉴가 계속 바뀌네 라는 이미지를 주시면 좋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무화과식빵 보여드린 거랑 이제 단방 크럼블. 제가 오늘은 이 크럼블은 일부러 안 보여드린 이유가 여러분들 너무 머리 복잡할까봐. 예, 그래서 안 보였는데, 혹시 이렇게 매장에 이런 소형 믹서기 있으실까요? 이런 거 있으면은 그냥 버터, 밀가루, 설탕 넣고 그냥 돌리시면은 크럼블 나와요. 그럼 나중에 식빵 굽기 전에 위에다가 분무기 뿌린 다음에 그 크럼블 뿌려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크럼블 식빵 나옵니다. 좀 더 맛있게 하고 싶으시면은 거기다가 땅콩버터 넣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나는 그래도 진짜 맛있게 진짜 제대로 팔고 싶어 하면은 그 땅콩버터 크럼블이 사실 소보로예요, 소보로. 그거 대신 프랄린 페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 쓰시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근데 확실히 그건 비싸니까 좀 잘 컨택해 보셔서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가득 치즈 식빵인데, 뭐 강원도 쪽은 초당 옥수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옥수수 식빵을 그냥 옥수수 콘을 넣어서 만드신 다음에 칼집을 내서 거기다 초당 옥수수 크림을 넣어서 옥수수 크림 식빵을 판매하시면은 아마 이렇게 조금 이제 성수기 때 외지에서 손님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이슈가 될 거고요. 그러고 크림을 조금 가득 채워서 먹었을 때 크림이 막 흐르고 이런 것들을 쇼츠나 릴스로 이런 것들 영상을 만드는데, 저희 감독님 계시니까 그 영상 찍는 법들은 물어보세요. 이럴 때 왔을 때 잘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찍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면은 훨씬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치즈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것들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불고기 치즈번. 그 다음에 이제 불닭 치즈번. 뭐 예를 들면 닭고기 같은 거 요즘에, 그러니까 실제로 피자에서 쓰는 고기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피자 토핑들을 이용해서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빵이 5,000원이 넘어갈 때부터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단백질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요거를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간 소고기라든지 불닭이라든지 새우라든지 이런 것들, 소세지가 들어가는 빵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은 그런 것들은 5,500원에서 6,500원까지도 판매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는 좀 이제 외지에서 손님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권을 갖고 계신 지금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시즌 메뉴들을 한 번씩은 저는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우 같은 경우도 뭐 여기서 항에서 뭐 항구에서 사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재료가 조금 수급이 어려우셔서 조금 가성비 있는 것들을 사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게맛살, 맛살 같은 걸로 해서 맛살에 뭐 크림 소스 같은 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여기다 그냥 갈릭 소스 그냥 확 부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구우셔서 갈릭 치즈번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갈릭 메뉴는 소금빵이든 치즈번이든 꼭 하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손님들이 딱 몰렸을 때 그 마늘 냄새 구운 게 매장에 가득 차는 순간 사람들이 침샘이 터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그 11시 반, 아까 말했던 11시 반, 그다음에 12시 반 요때쯤에 갈릭 소금빵이라든지 갈릭 치즈번이 나와주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대형 매장을 운영을 할 때 1시에서 1시 반 정도 되면은 빵 매출이 뚝 떨어져요. 왜냐면 점심 먹고 오셔서 커피 마시는 손님들 많으니까. 그러면 그 1시 반 정도, 2시 정도에 갈릭 소금빵을 한 3, 40개를 만들어서 카트에 싣고 나갑니다. 그러고 아까 알려드렸죠?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이러고 이제 매장을 한 바퀴 매대를 한번 돌아요. 손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돌아요. 돌면서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깔아 놓으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매출이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재고처럼 남은 빵들이 확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매장을 항시 붙어 계시는 사장님이 아니더라도 매장에 한 일주일 정도 붙어서 언제가 러쉬고 언제가 손님이 비고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뭐 어디서 뭘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보통 9시에 오픈하시는 사장님들이 우리 동네에 7시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빵을 굽기 시작하시면은 7시에 문을 열어놔도 장사가 좀 될 거예요. 네, 갓 구운 빵과 커피 한 잔을 먹고 가지고 출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 이 1시간 어차피 월세를 제가 8시에 문을 열든 7시에 문을 열든 6시에 내든 내는 월세는 똑같잖아요. 뭐 자가로 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차피 똑같은 월세를 내는데 내가 이번에 베이커리를 시작했을 때 과연 이 빵,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손님들이 과연 몇 시에 움직이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소금빵으로 샌드위치를 할 때 꼭 샐러드 볼도 같이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소금빵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뭐 갈릭도 얘기했지만 저거 남은 거를 잘라서 러스크를 만들면 진짜 잘 팔려요. 그래서 저희 어떤 손님 이제 매장 같은 경우는 저 러스크를 알려드렸는데 하시는 얘기가 러스크를 만들어야 돼서 소금빵을 굽는데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래서 그 사장님 그래 잘 팔리니까 좋네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된대요. 이게 그래서 이 러스크가 맞냐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한테는 이게 소금빵 러스크여서 잘 나가는지 아닌지 궁금하시면은 식빵으로 러스크를 만들어서 같이 팔아보라고 했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소금빵 러스크가 더 잘 나가는 이유가 버터 함량이 달라서 오븐에 한 번 더 구웠을 때 그 폭발력이 더 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게 저는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 메뉴를 세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만들고 그다음 매대 같은 것도 하실 때 꼭 매대를 거창하게 만드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쁘고 정갈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애티튜드를 손님들한테 보여준다는 느낌으로 이쁜 이런 사각 뭐 바구니 같은 거 한 3-4개 나와서 거기다 알차게 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 이걸 시작을 못 하시는 이유가 딱 그거죠. 오븐 사야 되지, 발효실 사야 되지, 매대 설치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거 누가 만들어? 이 4가지인데 누가 만들어는 해결됐죠? 제가 만들 거예요. 오븐은 해결됐죠? 이거 사가세요 하나. 자, 그 다음에 누가 만들어야 되지 하는데 초반에는 대표님들이 만드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직원들 불평불만이 안 나요. 특히 지금 베이커리를 안 하던 매장 같은 경우는 이 빵이 늘어나는 순간 직원들이 바로 얘기할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대표님이 그걸 만드는 걸 보면은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직원들이 일을 잘 못하는 모습들이 보일 건데 그럴 때 이제 또 물갈이 한번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사이클을 만드셔서 매출이 확 늘어나는 게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커피 한 잔 보통 뭐 2,500원, 3,500원 비싼데 5,000원에 파는데 그 외에 손님들이 와서 둘이서 먹으면은 딱 그게 끝인데 거기에 뭘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손님들은 이미 오는 거는 하루에 오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손님들한테 얼마나 뭘 더 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팔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다 팔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이라는 카테고리를 늘려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만약에 요거를 지금 판매를 좀 제대로 하게 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니즈가 더 찬다고 하면은 제가 판매하는 생지 말고도
그냥 진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생지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업체 건 이게 좋다 하는 거를 한 4-5개 모아서 뭐 에그타르트랑 뭐 이런 것도 애플파이랑 이런 거 모아가지고 또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뭐 니즈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빵이 조금 이번에 오신 분들이 빵을 팔아보니까 메뉴를 더 늘리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기반이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커피 파실 때 머신 좋은 거 쓰시잖아요. 장비도 조그만 거 말고 그래도 제대로 된 걸 두시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물량이 차니까요. 그거를 좀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 발효하는 것만 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발효 크기는 보고 가셔야 되니까 네, 그것만 확인을 좀 할게요. 뒤에서 크기 보시고 나면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다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해보세요. 이거 들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네, 그 흔드는 정도가 발효점을 보는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도 있는데. 아니요, 여기 이게 탱글 이게 흔들어요. 그래야지 발효가 된 걸. 아까 전에 그 만졌던 크기에 비해서 확실히 커졌죠? 예, 그 사이즈, 이 사이즈를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요. 발효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자, 이렇게 물을 좀 뿌려줍니다. 자, 물을 뿌리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저 소금 뿌리려고 뿌리는 건데 자, 보통 스팀을 쓰는 오븐이 있고 스팀을 안 쓰는 오븐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기능들 오븐들이 스팀은 다 나오는데 좀 방식이 달라요. 데크 오븐은 이게 스팀 분사해 주는데 보통 컨벡션들은 물을 흘려가지고 나오는 스팀이라 좀 스팀이 약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물을 좀 충분히 뿌려주고 넣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팁이라면 팁인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빵을 안 해보셨으면 제일 조금 이제 고민하는 게 소금. 소금을 과연 뭘 써야 될까? 자, 근데 소금은 브랜드는 상관은 없고요. 펄솔트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펄솔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데 자, 그 프레첼 소금이라고 하죠. 프레첼 소금. 네, 그래서 그 소금을 쓰는데 자, 이 소금을 쓰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색깔이 잘 안 나요. 네, 오븐에 들어갔을 때 일반 뭐 천일염이라든지 주겸이라든지 이런 거 넣으면은 소금이 까매져요. 예, 그래서 막 가끔 막 뭐 히말라야 핑크솔트 안 되냐, 뭐 안 되냐, 뭐 계량드 안 돼, 다 돼요. 다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색깔이 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하나 이거는 제가 교육을 다닐 때마다 우리 소금빵 쓸 거면은 이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금을 끝에서 끝까지. 예, 보통 가면은 저희 이게 소금빵 이거 지금 보면은 예, 요만큼만 뿌리는데 저희는 지금 소금빵 이렇게 다 잘라서 그런데 여기 끝에서 끝까지 뿌리죠. 이게 그래야지 한 첫입에도 짭조름하고 끝입까지 짭조름한데 여기만 뿌려놓으면은 싱겁게 먹다가 악짜 하다가 또 싱겁게 먹고 하면은 끝나고 났을 때 마지막 기억은 싱거운 빵이에요. 근데 짭조름하게 먹어야지 커피도 한 잔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끝에서 끝까지 이거를 알바한테 시켜놓으면은 꼭 이만큼만 뿌려요. 예, 꼭 진짜 이만큼만 뿌려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딱 하는데 이거를 하나를 정성스럽게 뿌리는 거랑 안 뿌리는 거랑 저는 매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직원들 갈굴 때 많이 쓰는 말인데 퀄리티를 좋게 하는 건 없어요. 디테일이 쌓여서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섬세함을 조금 챙겨주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치즈번 찍을 때도 치즈가 조금 비어 보이는지 안 비어 보이는지 토핑을 얼마나 더 펼쳐주는지 소스를 어떻게 발라주는지 뭉치지 않게 소금을 끝에서 끝까지 뿌려주는지 그래서 손님이 먹었을 때 마지막 한 입이 좋은지 가게에 입장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나갈 때까지 기분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챙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단단한 가게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소금 한번 뿌려볼게요. 자, 또 물이 말랐으니까 특히 여름철은 그래도 조금 습하거나 그런데 괜찮긴 한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에어컨이 너무 세거나 그럼 빵이 잘 말라요. 빵은 마르면 진짜 망해요. 예, 마르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철에는 발효기가 없어도 어떻게 버티는데 10월 달이 넘어가거나 9월 달이 넘어가고 나서도 발효기가 없으면 빵이 완전 망가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꼭 제가 보통 이제 막 시작하신 창업하신 대표님들은 좀 더 살뜰히 챙겨요. 왜냐면 이제 좀 열심히 하시고 좀 잘 하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1년 차 때 되면은 가게를 접어요. 몸이 망가져서. 그러니까 작은 믹서기 갖고 반죽을 10번씩 치고
막 2판밖에 안 들어가는 거 같고 그거를 막 2시간이면 끝날 거를 6시간씩 굽고 하니까 나중에 좀 지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세팅할 때 동선부터 좀 잘 짜시고 기계 같은 것들 하시는 것들 조금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박람회 때 나가서 상담하셨던 대표님인데 발효기가 2칸짜리래요. 2판만 들어가. 그 2판을 구워요. 그 2칸을 이거를 1시간을 발효해서 15분을 구워요. 그러면 그 다음 2판까지는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러면은 대표님은 오븐을 바꾸지 마시고 발효기를 늘려라. 그래서 그걸 15분 단위로 넣어서 하셔라. 그러니까 발효기에 넣을 때도 한 번에 8판을 다 넣는 것보다 4판씩 끊어 놓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2판 꺼낼 때 또 2판 또 미리 해놓고 그래야지 이게 꼬이지 않고 아까 전에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 이제 할 때 또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클을 그래서 한 20분 단위나 30분 단위로 넣어놓으면은 이게 쭉 이어지게끔 나오겠죠? 맞아. 그리고 아까 질문 뭐 하셨던데? 뭐였죠? 아, 맞아요. 판매 기간인데 보통 저는 당일 판매를 기준으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다음날 판매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다음날 팔아도 상하진 않겠죠. 근데 언제까지가 제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파내서 그런 거는 5분에 나왔을 때 저는 그건 4시간 정도 봐요. 예. 4시간 정도가 지나가면은 굳기 시작해요. 특히 소금빵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데펴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데피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어요. 소금빵은 웬만하면 오븐에서 살짝 데펴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더 밑에가 더 크러스트해지고 좀 바삭한 느낌이 나고 치즈번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그냥 저게 결국에는 피자 치즈가 많이 들어간 거라서 시간이 한 3-4시간 지나면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데필 때 오븐에 데펴버리면 치즈번 같은 경우는 더 딱딱해져서 예, 그래서 차라리 피자를 데피듯이 데펴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아까 제가 한 거는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인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당일 판매를 웬만하면 기준을 잡으세요. 초반에는 이거를 차라리 조금 남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시식을 돌리세요. 계속. 예. 왜냐면 초반에 그게 다음 날 걸 팔기 시작하면은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은 매출이 안 올라요. 오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차라리 진짜 과감하게 폐기를 하시던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 아니면 차라리 진짜로 이거로 다른 베리에이션 메뉴를 하시던가 요 2가지 선택지 중에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게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샷 내려놨다고 한 잔 더 뽑았다고 해서 그 샷을 다음날 팔진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소금을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맞아요. 소금빵 파시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소금빵 파실 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컴플레인이 짜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요. 예, 되게 말이 안 되는 컴플레인 같은데 소금빵이 너무 짜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되게 당황하지 마시고 예, 굉장한 뻔뻔한 표정으로 털어 드시면 돼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당황하는 순간 요거 잡았다 이렇게 가니까 되게 털어 드세요. 그러면은 네 이러고 그냥 가요. 예, 되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소금빵 뿌릴 때 얼마나 뿌려야 돼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 빵 하나를 이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가정하고 뿌리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여기가 뭐 바닷가 근처니까 뭐 여기서 사실 뭐 염전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근처에서 뭐 있는 뭐 해초나 이런 것들 이용해서 뭐 그런 걸 섞어서 옥수수 분말이나 뭐 이런 거 섞어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뭐 후추도 뿌리고 막 별의별 걸 다 뿌려보는데 여기 지역 색깔을 조금 입히셔서 팔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시고 그런 것들이 인스타에 올랐을 때 키워드가 여기에만 걸리니까 이 지역 놀러 오는 사람들이 딱 걸었을 때 그게 뜨면은 유입이 좀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키워드 잡을 때도 그런 걸 하셔야 돼요. 이거 검색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니까 내가 게시글 올라가면 밀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키워드를 잡거든요. 그러면 그건 아무도 안 봐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들이 볼만한 키워드를 같이 거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소금을 뿌린 다음에 다시 분무기를 조금 한 번 정도 이렇게 충분히 좀 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65도 또는 170도의 오븐 스피드 1단으로 넣을게요.
어이구. 제가 여기 철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밑에 받쳐서 하는 거고요. 네. 자, 요렇게 넣어놓고 한 15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요거 그리고 세팅하실 때 예열을 조금 미리 해두시면 좋아요. 예, 근데 예열이 컨벡션 오븐은 데크 오븐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예열 자체 바람으로 차는 거기 때문에 센서가 금방 차긴 하는데 열 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근데 이 예열을 좀 해놓으면은 닫으면 다시 또 온도도 금방 차니까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메뉴 소개는 어느 정도 요 정도 해서 거의 이제 끝 마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들은 것 중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을까요? 사실 이런 세미나 자리가 몇 해 전까지는 강릉에 아예 없었고요. 저희가 강릉 커피 협회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양질의 세미나들을 되게 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들 저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에는 맞은편 바리스타 실습실에서 흥국 F&B의 여름 시그니처 세미나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세미나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모레 다시 7시 때 오시면 이번엔 또 여름 메뉴를 또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강릉에 계신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한 분씩 다 계시다. 네, 저희 강원대학교 교수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김영식 교수님, 네, 계시고요. 저희 영동대학교, 네. 그리고 저희 관동대학교 오늘 자리를 대관을 해주신 김남준 교수님 뒤에 계시죠. 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행사들을 하다 보면 우리 동네에 더 볼거리도 많아지고 맛있는 것들도 늘 거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마지막 마무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브리델 생크림 1리터짜리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맛있었다고 하셨던 요 뭡니까 바질 페스토,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오븐 세정제입니다. 뿌려서 먹지 말라고 또 최덕현 사장이 걱정이 많네요. 요거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요거 전부 다 서울 쪽이나 이쪽에서 또 협찬 받은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도우나 이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거 가격이나 있으면 아까 나눠드린 거기 밑에 QR코드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허린 대표나 아니면 이따가 나가시면서 제가 명함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20년 정도 커피에 관여하고 있고 카페를 하고 있는 나인정이라고 합니다. 빵은 항상 고민인 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버겁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빵이에요. 직접 해서 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였어요. 저는 시간상도 그렇고. 근데 생지로 해서 하는 거는 또 맛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직접 와서 시식을 해보고 하니까 유명한 셰프가 만든 것처럼 맛이 괜찮아서 아주 만족스러워요. 빵처럼 맛있고 고소한 하루였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덕헌이고요. 오죽헌 근처에 서원커피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커피협회를 통해서 왔고요. 빵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을 점점 이제 느끼고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제과나 이제 제빵에 대해서는 이제 막연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좀 하기 힘든 분야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업체의 냉동 생지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전문가들의 이제 노하우는 확실히 이제 다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그 노하우를 통해서 생지 굽는 법이나 이제 만드는 법도 또한 이제 많이 다르고 오너들이 직접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이제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이제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메뉴들의 이제 확장성을 늘릴 수 있는 게 많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망설였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 시원하게 알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
크게 이제 비용이 들지 않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이제 좋았던 것 같고, 저희 매장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장비들로서 충분히 베이킹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MSS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하종이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아스토리아나 이런 헤이카페 같은 그라인더 수입하고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이 영동권에는 이런 그 세미나나 이런 거 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 강릉협회 쪽에 이제 임원진 분들이 고객들 카페에서 이 매출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희 직영 매장을 여러 명에서 와서 보고 이 소금빵이나 이런 그 치즈번에 대한 거를 좀 요청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프랩 대표님하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지를 사용하게 되면 첫째로는 인건비가 좀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프랩 쪽에서 전부 다 레시피라든가 굽는 온도까지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고, 처음에 도입할 때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만 제가 해보니까 그것만 극복을 하면 뭐 얼마든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생각보다 쉽고 그리고 재밌고 그리고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선은 지금 늦은 시간이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오실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여러 대학교 교수님들부터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까지 다 오셔서 너무 보람찬 시간이었고요. 아마 많은 지역 발전과 도움이, 일반 카페들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강릉의 웨이크블루라고 하는 커피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허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 강릉커피협회 고문을 맡고 있고요. 작년 초에 이제 커피협회장에서 내려와서 현재 협회 활동을 후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강릉커피협회는 민간 단체이고요. 지금 커피 관련한 강릉의 뭐 카페 사장님들, 유통사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 포함해서 강릉이 커피 도시라고 하는 그 컨셉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계속 발전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크게는 한 3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 강릉이 인구 대비 카페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이다 보니까 발빠른 트렌드에 대응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걸 지원해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나를 하고 있고, 오늘처럼 이런 세미나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커피 도시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네, 이런 보람이 있네, 우리 동네에 자부심도 드리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또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저희 강릉이 최근 들어서 뭐 예전에 강릉 산불, 작년엔 가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커피라는 걸로 지역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랑 같이 나누고 같이 힘내고 했던 일들을 저희 강릉 커피 협회가 이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커피 쪽의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저는 커피는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데 디저트 쪽, 베이커리 쪽은 또 부가가치가 워낙 높은 곳이다 보니까 관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도 한 12년 넘게 카페 사장님들을 만나고 만들어드리고 하다 보면 계속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또 직원을 많이 고용해서 하자니 인건비, 임대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 몇 년 동안은 심플하게 가자. 쉬운데 맛있는 거.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항상 찾으려고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지금 오늘 본 프랩 세미나처럼 좋은 품질, 맛있는 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퀄리티가 카페 현장에서는 진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거 만듭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더 잘 팔립니다, 이렇게 운영하시면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대표님밖에는 못하는 노하우라고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저희 회사가 매달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근 올해 있었던 세미나 작년 포함해서 이렇게 열띠게 질문하시고 나와보고 서로 얘기 나누고 하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